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지수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를 4번 더했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밑에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우선 A를 4번 더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A를 4번 더했다를 곱셈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는 앞으로 빼고 곱셈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를 4A다 이렇게 썼었죠. 자, 그리고 A를 4번 곱하게 되면 A를 4번 곱했다라는 표시로 위에다가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A 4제곱으로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더하기를 했을 때의 표현과 곱하기를 했을 때의 표현을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 곱셈에 대해서 지수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2의 4제곱은 2를 4번 곱했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곱하랍니다. 그러면 2를 몇 번 곱한 거야? 2를 7번 곱한 게 되는데, 그게 지수를 봤을 땐 어떤 형태가 되냐면 2의 세제곱과 4제곱을 더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2로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곱셈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의 제곱 곱하기 27인데 27이랑 3이랑 밑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27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3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밑을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였다는 거지. 따라서 3의 제곱 쓰고 27 말고 3의 세제곱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수법칙 쓸 수 있죠. 곱셈이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3의 2 더하기 세제곱. 따라서 3의 5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럼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문제가. 밑이 다르면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는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x5제곱 곱하기 y세제곱. 자, 여기는 문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밑이 같을 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줄 거야. 그래서 x제곱 곱하기 x5제곱. y는 아무것도 없으면 1제곱이에요. y세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요놈 어떻게 될까요? 요것은 x의 2 더하기 5제곱 되겠죠? y는 1 더하기 3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7제곱이고 곱셈을 생략시킬 거기 때문에 y의 4제곱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처음 나오는 지수법칙, 지수의 합이에요. 지수끼리 더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우선은 밑이 같아야 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밑이 같아야 하고, 곱셈으로 나와져 있을 때에는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의 제곱에 괄호하고 또 세제곱이 또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 2의 제곱을 3번 곱했다는 뜻. 자, 이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2의 제곱의 세제곱을 한 것은 2의 제곱을 3번 곱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사용한 대로 보면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2를 3번 더하는 건 2 곱하기 3을 하는 것과 같죠. 근데 이게 이제 뭐처럼 보여? 지수끼리 곱한 걸로 보이는 거야. 아,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이 되어져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게 두 번째 지수법칙이에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밑이 5도 있고 3도 있는데 밑이 같을 때 지수법칙 사용할 수 있었지. 자, 우선은 요거 두 개를
지수의 곱으로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5의 세제곱을 2번 곱했어. 그래서 5의 6제곱, 3이 6 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을 7번 곱했어. 그래서 3의 14제곱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3의 14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과 5의 6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그래서 5의 8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수의 곱, 두 번째 지수 법칙이라고 했고 어떤 경우야? A의 m제곱을 했는데 그것을 또 n제곱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A의 m제곱을 n번 곱했다. n번 곱할 때 지수 사용하죠. 밑과 지수를.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보인다? 지수끼리 곱한 형태로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되겠죠? 두 가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에요. 나눗셈은 어떤 걸 좀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 a 나누기 b 있지?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쓸 수 있죠. 요거를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도 나누기 뒤에 있는 2의 세제곱이 분모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2의 5제곱이 되고요.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 약분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분자의 이 두 개 따라서 2의 제곱이 남게 돼. 자,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지수끼리 봤을 때 나눗셈이에요. 밑은 같고요. 그랬을 때 5 빼기 3을 한 것과 같게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지수의 차라고 하는 세 번째 지수 법칙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요번에는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인데 요것도 분수로 나타내면 요놈 나누기 뒤에 있는 3의 세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을 3번 곱한 건데 위에도 3을 3번 곱한 거야. 사실 뭐 같은 거 보이니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돼버리면서 1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2 나누기 2도 1이고 10 나누기 10도 1인 것처럼 같은 수끼리 나누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3에서 3을 이게 나누기니까 뺀다라는 건 알아. 그래서 3 빼기 3을 해서 0을 해가지고 답을 0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에서 빼서 0이 됐다라는 건 두 수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이기 때문에 1로 나와야 한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뒤에가 더 큽니다. 자, 요 경우도 이제 분수로 좀 나타내 보는데 그럼 분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모는 7을 6번 곱한 거고 분자는 7을 2번 곱한 거다. 그러면 이제 약분을 시키니까 분모에 7이 4개가 남아서 7의 4제곱분의 1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선은 나누는 수가 더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2에서 6을 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뺄 거야. 그 뒤에서 빼게 되면 뒤에 숫자가 크니까 분모가 크다는 얘기고 분모가 크니까 분모의 숫자가 남겠죠. 그래서 6 빼기 2를 해서 4제곱이 나왔으니까 7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일반화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자, 요 경우에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 거죠. 우선은 앞에가 크다면 나누는 수가 크다면 그때는 나누어지는 수가 크다면 A의 m 빼기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근데 m이랑 n이 같아. 그러면 둘이 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1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더 크다면 뒷부분에서 앞을 빼준다. 대신에 분모에다가 거듭제곱 지수를 써줘야 된다. 따라서 n-m제곱을 하고 분의 1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수의 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수의 분배인데 분배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의 a 플러스 b예요. 그랬을 때 우리 요거를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2a 플러스 2b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요게 a 세제곱과 b가 곱해져 있는 거죠. a 세제곱 곱하기 b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번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b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지수 위에 지수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의 6제곱 곱하기 생략하고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숫자가 있는데 자 이거 2x의 4제곱입니다. 절대 2x의 4제곱과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왼쪽은 x를 4번 곱한 거고 거기에 2가 곱해진 거. 얘는 2도 4번, x도 4번 곱해진 거야.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전체 5제곱을 한 건데 자 얘는 2 곱하기 x의 4제곱을 5제곱 한 거잖아. 따라서 2의 5제곱 곱하기 x 4제곱의 5제곱이에요. 자 2의 5제곱 정도는 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주면 좋아요. 얘는 32로 나올 거고 4제곱에 또 5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곱해줘야 되니까 x의 20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더 연습합니다. 요번에는 분수로 나와져 있어. 얘도 분배 법칙 가능한 거야. 이거는 나눗셈이죠? 위에서 했듯이 분수로 나타나지면 나눗셈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때도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분배합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분의 3의 세제곱이 되는데 3의 세제곱 계산이 되죠? 따라서 a 세제곱분의 27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조금 복잡한데 음수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분모, 분자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도 3번 곱해. 얘도 3번 곱해. 얘도 3번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3번 곱했기 때문에 우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세제곱 분의 2y의 세제곱이 되고 요거 조금 더 정리하면 제곱의 세제곱이면 지수끼리 곱해서 6제곱. 얘는 2y이기 때문에 2도 3번, y도 3번.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 y 세제곱은 그냥 쓰면 되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일반화하면 어떻게 돼? 요번에는 달라. a, b가 있어. 밑이 다른 두 수의 곱이 있는데 그것을 m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a 곱하기 b의 m제곱이니까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수의 분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법칙은 4가지를 한 거예요. 4가지를 했는데 연산을 할 때에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일반 연산도 같이 섞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숙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버퍼링이 걸리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바로 풀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꼼꼼하게 잘 보고 풀어주세요.